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정입니다. 오늘은 그 생태계 쪽에서 질소의 순환, 그 다음에 분집의 조사해가지고 질소의 순환은 거의 수능 문제에 자주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분집의 조사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서 좀 작은 것들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놓고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질소의 순환인데, 질소의 순환은 질소 고정이라는 작용과 그 다음에 질화작용,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 그 다음에 여기는 써있진 않지만 탈질소 작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죠. 자, 질소 고정했습니다. 질소 고정은 뭐냐? 이 질소라는 기체는 물에 잘 안 녹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이면 물론 잘 안 녹는 기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질소보다는 훨씬 더 잘 녹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잎으로 흡수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질소 같은 경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잎으로 빨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물에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은 뭡니까? 그렇죠. 이온 형태죠. 그래서 물의 이온 형태가 되면 물에 녹기 때문에 그 이온 형태로 뿌리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이 있는데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 땅으로 빨아들이는 작용을 식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세균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 NH4+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 질소 고정이랍니다. 이 그 질소 고정 세균인데 뭐가 있죠? 질소 고정 세균 유명한 게 있죠.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거. 그래서 그런 세균에 의해서 대기 중에 질소가 N2라고 했죠. 질소가 암모늄 이온, 다시 말해서 NH4+라고 하는 이온으로 돼서 전환되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화 과정입니다. 물론 이 NH4 암모늄 이온 자체가 뿌리로 흡수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NO3-라는 질산 이온이 있는데 그 질산 이온으로 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바로 질산 이온으로 되지 않고 NH4+가 어떤 또 세균에 의해서 질화 세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화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NO2-로 되고 그 다음에 NO3-로 또 바뀌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질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은 아질산균, 질산균 중에서 아질산균, 그건 뭐냐? 이때 아질산균이 생기죠. 아질산균이 이때 생깁니다. 이때 작용하는 거고, 질산균, 바로 질산균이 이걸 여기 있네요. 아질산균에 의해서 NO2가 만들어지는데 NO3 만들어진 것은 질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식물들이 흡수를 하겠죠. 그 식물들이 흡수하는,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무기질소, 다시 말해서 요 NO3-라든가 NH4+, 암모늄 이온이라든가 질산 이온을 화합물을 흡수해서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질소가 들어있는 영양분이 뭐죠? 단백질이죠. 또 하나 핵산, 그 다음에 인지질 안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 등의 유기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작용이 바로 뭐냐? 질소 동화작용이다. 그러니까 질소 동화작용은 세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에 의해서 빨아들여서 각종 이런 영양물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냐?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의 사체, 죽어 쓰러졌던가 식물의 배설물,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는 유기질소 화합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돼서 토양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비료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식물에 다시 흡수되거나 또는 질화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그럼 또 이용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 쭉 빨아들이니까 공기 중에 질소는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아니고 또 토양 속에 있는 그런 질산 이온의 일부는 다시 탈질소 세균이라는 것에 의해서, 탈질소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공기 중으로 질소 기체로 돼가지고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그 탈질소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흡수했는데 한번 보면은 여기서 그 대기 중에 질소가 있죠. 대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콩과 식물에 의해서 보면 콩과 식물이 뿌리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콩과 식물에 해당되는 거고 너무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질소 고정 과정이라는데 또 그것만 아니라 질소 고정 세균이 또 있습니다. 뭐냐? 아조토박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죠.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면 이거를 질화세균에서 질화작용해가지고 뭐를 바뀝니까? 질산이온으로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들은 얘와 얘는 이렇게 식물 뿌리 흡수해서 식물의 단백질 또는 핵산 또는 인지질 같은 거 만들 때 쓰겠죠. 돼 있고 또 이 질산이온의 일부는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질소 성분으로 다시 대기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대기 중의 질소가 공중방전 뭐죠? 번개죠. 번개에 의해서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 질산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속담이라기보다는 뭐 금어니가 어떻게 될 텐데 그 번개가 많이 친 해 다음 해는 풍년이 난다라고 말이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죠. 왜? 번개 치게 되면 뭐가 많아집니까? 질산이온이 많아지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럼 땅속에 스며들죠. 땅속에 스며들면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 이제 질소 동화작용 했는데 이 질소 순환 과정은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단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게을러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군집에 조사했는데 이번에 군집에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밀도, 빈도, 피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밀도, 빈도, 피도라는 얘기를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밀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인구 밀도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면적상 거기는 개체수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한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 이게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럼 빈도는 뭐고 피도는 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빈도는 얼마만큼 자주 나타나느냐.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 조사한 전체 방향구 수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 이제 뒤에 예를 하나 드릴 텐데 방향구 수분의 방향구 수입니다. 그러면 한 방향구 안에 여러 개체가 그러니까 같은 종이 여러 개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도 방향구 하나 더 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곱하기 100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도는 뭐냐? 총 면적 분해.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면적을 구하는데 밀도가 아닙니다. 그 면적을 여기서 개체수죠. 여긴 면적입니다.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빈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피도는 이러한 피도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니까 얘는 20분의 1, 20분의 1은 뭐죠? 5%죠. 그 다음에 여기선 뭐 25%까지네요. 5에서 25%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피도 계급은 피도를 구할 때는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피도 계급을 이용한다는 거죠. 대략.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입니다. 이건 밀도, 빈도, 피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상대 밀도. 밀도는 여러 종을 갖다 다 밀도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칩니다. 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종의 밀도를 놓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무슨 말이냐?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의 합. 이해하시죠? 분해, 특정 종의 밀도를 갖다 해주고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상대 밀도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 빈도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이해하시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 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식물 군집을 조사해서 조사 과정인데 이런 방향구를 써가지고 하는 그 밀도, 빈도, 피도를 갖다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조사 지역을 선정해서 방향구를 딱 갖다 올려놓습니다. 방향구 내에 나타나는 각종 식물들의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하는 거죠. 이게 1m, 1m 돼가지고 10칸, 10칸이거든요. 총 100칸이죠. 갖다 올려놓고서 크지 않으니까 올려놓고서 이렇게 세 보는 겁니다. 세 봐서 보니까 여기서 질경이, 민들레, 토끼풀 했는데 자, 질경이 몇이죠? 하나, 둘이죠. 두 개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 몇 개체입니까? 둘, 넷, 다섯, 10개체가 들어있습니다. 토끼풀, 세모죠. 8개체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일단 이 밀도로 본다면 당연히 민들레가 최고죠. 밀도가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개체 밀도는 어떠냐? 민들레가 10, 2, 그 다음에 토끼풀은 10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빈도를 보니까 빈도는 방향구 전체 100개죠. 분에 차지한 방향구 수니까 자, 여기서 질경이 한번 찾아볼까요? 방향구 수 둘이죠. 2%입니다. 100분의 2. 이해하시죠? 민들레 어떻습니까? 민들레 이 차지한 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두 개 또는 세 개 있어도 하나의 방향구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 100개 중에 방향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으로 칠 수 있습니다. 빈도는. 이해하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8. 얘는 각각 하나씩 있죠? 당연히 8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를 아까 앞에 했던 여기 덮고 있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요 피도에서 계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도 계급을 해서 질경이 1, 그 다음에 민들레와 토끼풀은 각각 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2로 했습니다. 상대 밀도 볼까요? 상대 밀도 어떻습니까? 얘는 지경이 요거죠? 전체 20 중에서 합치면 20이죠? 20 중에서 2가 되니까 10. 그래서 빈도, 피도 해서 하니까 중요도 값이 42.5가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민들레 했더니 10, 6, 2 했는데 상대 밀도, 빈도, 피도 보니까 50, 37.5, 40에서 127.5가 나왔습니다. 높죠? 얘보다 훨씬 높죠? 토끼풀 했어요. 토끼풀은 여기 8개 치긴 하지만 40, 50, 40 해가지고 130이 나왔어요. 자, 이 세 가지 합한 값을 중요도라고 해가지고 이 중요도 값이 제일 큰 것이 우점종이라는 겁니다. 우점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이해하셨으면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이외에 이제 그 지표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생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예, 그렇죠. 지표생물은 그 지역의 환경을 알려주는 생물입니다.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지 아시나 모르겠네. 어디 놀러 갔어요. 산과 들에 놀러 갔는데 개울가가 있어서 개울에 뭐 물고기나 보니까 별로 잘 안 보여서 바위를 들춰보니까 요만한 가재가 보입니다. 그럼 그 가재가 있는 그 개울은 일급수입니다. 일급수가 뭐죠? 예. 컵으로 떠서 뭐 모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라앉혀 놓고 그냥 바로 마셔도 되는 그런 깨끗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가재는 그 일급수를 나타내는 지표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아주 깨끗한 데서 사는 이끼가 있고 청정한 지역에 사는 이끼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오염된 지역에 사는 이끼도 있기 때문에 그 이끼 종류만 알고 있으면 딱 봐서 그 이끼네 그러면 여기는 환경이 어떻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표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해하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하고 그다음에 밀도 물론 무조건 개체수가 많다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관계는 있지만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그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부해도 충분히 그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